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의 기름뉴타운과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현장 임장 및 투자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게요. 먼저 기름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 4호선 기름역과 미아사거리역 근처에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덩어리는 성북구 주소의 기름뉴타운이고 이 북쪽이 강북구의 미아뉴타운입니다. 이 두 곳이 딱 붙어있는 덩어리로 현재도 거주타운이 잘 형성돼 있지만 미래에도 정비사업지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서 생활권의 분위기와 규모가 더 좋아질 것이죠. 임장 루트 같은 경우에는 기름역 앞에 정비사업지인 신기름구역과 신월곡 1구역을 보고 대장 아파트인 롯데캐슬 클라시아와 센터피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아 사거리역을 타고 쭉 올라가서 정비사업지인 미아 2, 3, 4구역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기름뉴타운 기축과 미아뉴타운의 기축인 삼각산동을 같이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임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역 앞에 신기름구역과 신월곡 1구역의 정비사업지인데요. 진행 단계는 신기름구역은 사업 시행인 가고 신월곡 1구역은 철거가 들어간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둘 다 기름역 초역세권으로 입지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신월곡 1구역 같은 경우 남쪽은 내부 순환도로와 북쪽은 큰 도로로 덩어리가 기름뉴타운과는 약간 분리되는 입지네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가 기존에 있던 집창촌에서 생존권 보존을 주장하면서 약간의 방해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도 신기름구역보다 현재 정비사업 진도와 규모는 더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장 아파트인 롯데캐슬 클라시아와 센터피스 아파트를 같이 볼게요. 클라시아의 경우 기름뉴타운의 최신축인 아파트로 정말 깔끔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기름역 초역세권인데다가 앞으로 생길 동북선도 초역세권이라서 아주 좋은 입지에 있죠. 단지 내부에 들어가니까 단지 내 경사가 있고 또 3단 단차를 좀 가지고 있는 형태네요. 로얄동 같은 경우는 뻥뷰가 나오는 남쪽 동들이고 판상형보다는 여기는 타워형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배정이에요. 101동, 109동, 110동은 미아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고 나머지는 순곡 초등학교에 배정받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은 순곡 초등학교를 보내는 길이 큰 길이라서 신경이 좀 쓰일 수는 있어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바로 남쪽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면 이 단점은 해결되겠죠. 또 다음으로 같이 대장급인 센터피스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센터피스의 경우 클라시아와 같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클라시아보다 단지 내부가 평지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이 가깝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시아에 비해서 동의 배치나 간격 같은 게 약간은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동이나 방향을 잘 골라야 하겠네요. 그리고 큰 특징이 센터피스도 마찬가지로 학교 배정이 나눠지는데요. 단지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동들은 송천초등학교를 배정받고 나머지는 순곡초등학교를 배정받아요. 송천초등학교는 구도심과 오르막길을 좀 지나가야 하고 순곡초등학교는 큰 도로를 건너야 해서 이 초등학교 배정이 가장 단점인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뉴타운의 정비사업지를 같이 볼 건데요. 미아 2, 3, 4구역은 붙어있는 덩어리예요. 이 구역의 경우 규모가 많이 커서 추후 대장급이 될 구역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시간은 아직 오래 남았네요. 3, 4구역은 단계가 많이 진행돼서 철거가 오래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구역 모두 토지 경사가 심해서 단차가 최소한 3단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구도심 빌라의 낡은 느낌과 어수선한 동네로 보이지만 이 정비사업지 2, 3, 4구역이 모두 들어선다면 최신축 대단지 거주촌을 만들어서 천지개벽할 곳 중 하나죠. 네, 다음은 기름뉴타운의 기축인 레미안 기름단지를 가봤습니다. 대부분 연식이 20년 정도 된 거주생활권인데 구축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곳입니다. 가족 단위 유동인구가 정말 많았고 주변 인프라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거주하기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징이 기름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을 남북으로 나누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미아뉴타운부터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편한 세상 기름뉴타운 4단지부터는 이 북쪽으로 급경사가 있어서 도보로는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미아뉴타운의 삼각산동인데요.
SK 북한산시티나 풍림 아파트의 경우 약간의 과장을 하면 진입로가 좀 등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자, 임장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름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으로 진행되어서 쾌적한 느낌을 주고 앞으로도 진행될 곳이 있으니 발전 가능성도 있는 곳이고요. 교통의 경우 4호선과 동북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거리가 멀거나 또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단점이 있고 임장을 하면서 학원가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론 군데군데 약간의 학원가가 있긴 하지만 고학년이 된 아이들을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사람도 있는 곳이죠. 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 기준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면 클라시아에 비해서는 센터피스가 조금 저평가된 상황이네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라서 두 개 단지를 모두 고려해도 되는데 그래도 센터피스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으로 기축 아파트를 골라보면 레미안 1단지와 6단지를 같이 검토하고 또 8단지의 경우 개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블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성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8단지의 경우는 경사가 있는 토지와 역과의 접근성도 애매하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 중에 레미안 6단지와 1단지의 31평끼리 비교를 해봤는데요. 1단지의 31평이 키 맞추기로 올라갈 차례이기 때문에 1단지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거기에 추가로 레미안 1단지와 31평 동부 센트레빌 34평도 비교했는데요. 동부 센트레빌 34평이 키 맞추기 할 차례로 여기도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부 센트레빌은 대단지라서 거래량이 많고 바로 북쪽에 미아뉴타운이 개발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라서 같이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지 투자처를 보면은 기름역 근처의 심기름구역과 신월곡 1구역은 모두 사업 시행인가와 철거가 들어간 단계로 투자로 적극 고려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추가로 일반 분양 비율이 67%나 72%로 이것보다 사업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피가 오르고 매물도 적을 것이라서 두 개 지역을 모두 고려해서 매물 잡기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아뉴타운은 3구역과 4구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구역은 조합설레이빙과 초기 단계라서 제외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이주가 완료 및 진행 중인 곳이며 일반 분양 비율 또한 36%, 46%로 양호한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구역 모두 대상으로 해서 매물 잡기로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기름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의 현장 임장과 투자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짜 내용만 요약한 것이니까 여러 번 반복 시청하고 임장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